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모든 것이 궁금한 아이였으며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면 그녀는 마을 주변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작고 귀여운 마을의 경계에 있는 울창한 숲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로시는 드디어 숲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숲은 울창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아른거리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숲속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시는 숲속을 걸으며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귀는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동물들의 소리에 집중했고 그 와중에 아주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로시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소리에 끌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환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앞에 이국적인 꽃들로 가득 찬 마법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원은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별이 빛나는 듯한 나비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는 우아한 요정이 춤을 추고 있었고 그녀 주위로는 작은 피리 새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그녀의 춤을 돋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숨을 죽이고 요정의 춤을 감상했습니다. 요정은 로시의 존재를 알아채고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정은 로시에게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단다 로시. 넌 이 마법의 정원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겠니? 로시는 놀라운 경험에 말문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요정과 약속을 했고 요정은 그녀에게 선물로 작은 마법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이 씨앗을 내가 살던 마을에서 심으렴. 그러면 너의 세상에도 이 아름다운 마법이 퍼질 거야. 로시는 정성스럽게 씨앗을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마을 중앙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씨앗에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났고 꽃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놀랐지만 로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법의 빛을 즐거워할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꽃의 마법이 마을에 퍼졌고 마을은 더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로시는 자신이 맡은 비밀을 끝까지 지켰고 마법의 정원과 요정의 존재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로시는 가끔씩 숲을 방문하곤 했고 그럴 때마다 숲은 그녀에게 새로운 마법과 모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그녀로 하여금 평생 동안 자연과 삶의 신비로움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지만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기에 세상을 탐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마을 주변 숲에서 나무를 하던 중 반짝이는 호수와 그 앞에 앉아있던 우아한 백조를 발견했습니다. 백조는 피에르에게 다가오더니 놀랍게도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소년이여. 내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나는 이 숲의 수호자 아르젠이다. 너와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어. 우리에게는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단다. 피에르는 백조의 기적과 같은 말을 듣고 놀랐지만 그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르젠은 날개를 펴서 백조 모습에서 거대한 금빛에 새로 변신했습니다. 피에르는 그 새의 등에 올라타고 숲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마녀 비르벨에게 갔습니다. 비르벨은 남의 꿈을 훔치는 나쁜 마녀로 마을 사람들의 꿈을 담은 병으로 가득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와 아르제는 마녀의 집에 잠입하여 마녀가 잠든 사이에 병들을 되찾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마을 사람들은 다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하늘의 성으로 유명한 에페논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구름 위에 떠있는 신비로운 왕국이었고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왕국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사악한 마법사가 왕국의 젊은 왕을 조종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에르와 아르제는 왕국에 몰래 들어가 왕의 마음을 조종하던 마법을 깨뜨렸습니다. 왕은 제 정신을 되찾고 피에르와 아르젠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피에르는 에페논의 왕자가 주는 황금 제복과 마법의 트럼펫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트럼펫은 평화를 불러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르젠은 피에르에게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피에르는 많은 추억과 교훈을 얻은 모험에서 돌아왔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배운 것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르제는 피에르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약속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때면 이 트럼펫을 불러 나를 찾아라. 우리는 다시 모험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피에르는 마법 같은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모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마르세유 근처에 바람개비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넓은 호수와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으며 주로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어부인 피에르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는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백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백조는 눈처럼 희고 날개 끝은 황금색으로 빛나는 마치 환상 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백조가 그곳에 나타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고 이 신비한 백조의 방문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피에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조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백조는 자신을 행운의 백조라 소개하며 마을을 돕기 위해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조는 피에르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호수의 가운데로 가라. 거기서 너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따르면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피에르는 아침이 되자마자 백조의 말을 따라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작은 바람개비 하나가 호수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바람개비는 마법처럼 빛났고 그 주위를 맴도는 신비로운 사운드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피에르는 그 소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바람개비를 만졌고 순간 빛이 퍼지며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농작물은 이전보다 2배로 자라나서 풍년을 맞이했고 호수에서는 잡히는 물고기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행복해졌고 이 모든 것이 백조의 마법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조를 마르세유의 축복이라 부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변화와 삶의 지혜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아끼고 도우며 함께 발전해 나갔습니다. 백조의 행운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바람개비 마을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번성하였고 여행자들은 그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아름다운 백조의 전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백조는 다시 호수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이렇게 백조의 전설은 바람개비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후대에 전해진 모든 이들에게도 커다란 교훈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배려와 자연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행운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왕국에 올리비에라는 이름의 젊은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에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자로 왕국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왕국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올리비에는 모험을 떠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20번째 생일이 되던 날 올리비에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왕과 왕비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그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비에는 한 필과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는 아침 일찍 왕국의 숲으로 떠났습니다. 그 숲은 한때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는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마법의 능력이 있는 요정들은 숲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숲이 신비한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에는 그 소문에 매료되어 숲을 더 깊이 탐험하고자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숲에서 캠핑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양이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올리비에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신비한 멜로디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올리비에는 그 멜로디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향해 숲을 헤쳐가던 중 그는 아름답고 큰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요정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에는 숨을 죽이고 그 장관을 바라보다가 그만 발밑에 있는 마른 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요정들은 그를 쳐다보았고 곧이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정 중 하나, 이름이 릴리였던 그녀는 올리비에 왕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왜 이곳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올리비에는 요정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릴리와 다른 요정들은 그의 용맹함과 진솔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올리비에는 요정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정들은 숲속에서의 삶과 자연의 조화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고 올리비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왕국의 왕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의미와 책임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숲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올리비에는 왕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정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올리비에는 릴리가 건네준 마법의 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꽃은 왕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정들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온 후 올리비에는 요정들에게 배운 지혜와 용기로 백성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고 그의 통치 아래 왕국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숲을 방문해 요정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자와 숲의 요정들은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올리비에의 이야기는 왕국 전역에 전해졌고 용기와 모험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교훈을 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